90년대 초중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음악이라고 하면은 손에 손잡고밖에 몰랐어요. 어떤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걸 쏟아붓는 거는 BTS를 따라올 수가 없대요, 전 세계에서. TV상으로 보는 거와 현장에 가서 보는 그런 분위기 완전히 다르거든요. 황홀감? 맞아. K-팝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제작을 한다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는 거, 이거를 가장 흥미롭고 가장 몰입도 있게 하기 위해서 찾은 거잖아요, 전 세계에 모았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 소문난 한국의 컨텐츠들. 과연 그 소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과거에서 현재로, 한국에서 세계로. 안녕하세요. 소문난 이야기 MC를 맡은 이경은입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코첼라 무대가 5천만 뷰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됐죠. 판소리, 탈춤, 옛날부터 소리와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해온 우리 민족. 이제는 그 에너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는 K-퍼포먼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오늘도 역시 특별한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오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 말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으신가요? H.O.T.요. 네, 저도요. 저요. 네. 강타 최고. 아, 강타 팬이셨구나. 듀스 아세요? 듀스? 네, 알죠. 아, 듀스. 야. 네, 저는 영원한 듀스 세대입니다. 네. 네. 난 어딘가, 난 누군가. 아니 근데 네. 선생님은 이 K-팝 위상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확 그 다름을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비교해서. 그렇죠. 이제 92년도 이제 서태지의 난 알아요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른바 댄스 뮤직이 시작됐는데, 이제 90년대 초중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음악이라고 하면은 손에 손잡고밖에 몰랐어요. 손에 헤인 호돌이 호순이 격세지감을 느끼죠 진짜요. 호돌이 호순이가 웬일입니까 진짜. 하늘 높이 날았어 코리아나. K-팝 다시 돌아가서 아이돌 가수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누구 좋아하세요? BTS를 네. 최근에 가족끼리 걔들 몇 명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9명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9명이요? 몇 명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아이돌의 음악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체감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저는 그 주말에 이번 주에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 다 그 애들이 가서 구별이 안 돼요. 같은 팀 안에서도 넌 쟤들이 구별이 돼? 구별되세요? 전혀 안 됩니다. 잘 안 된다. 네. 네.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들 노래와 춤을 정말 잘 동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하면 흥을 즐길 줄 아는 민족이어서 그 DNA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미국 친구들이 하는 말에 White man can da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백인들은 춤 못 춘다. 노래도 있어요. White man can dance도 있고 영화 제목도 있거든요. 몸치예요, 백인들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이 칼같이 움직이는 군무는 거의 신비에 가까울 거예요, 이게요. 저는 예전에 이제 BTS가 그렇게 뭐 군무가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눈에는 이현도, 김성재, 듀스가 더 잘 최고죠. 추는데 네. 뭐냐라고 물으니까 진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 어디 가가지고.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듀스가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는 BTS를 따라올 수가 없대요, 전 세계에서. 웬만한 그룹도. 그러니까 한 명은 따라할 수 있겠지만 몇 명이 동시에 그렇게 따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의 K-팝, 그러니까 K-팝이라는 단어도 되게 어색하면서도 되게 막 놀랍기도 한데, 지금의 그 K-팝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춤 실력과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다른 나라하고 충분히 구별되는 수준이 높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차근차근 우리나라의 대중 가수들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어떤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면서 나타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놀 줄 아는 DNA가 좀 반영이 돼서 우리 과거에 이제 판소리 문화가 있었잖아요. 판소리도 가무 문화의 하나 아니었나요? 그 맞습니다. 그 판소리 얘기하셨죠. 그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 말을 멜로디에 실어서 말을 하면은 훨씬 더 전달력이 파급효과가 커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이게 그 강창이라고 해서 강 말하다 창은 노래 부르다. 의외로 말을 하면서 춤추고 노래를 하면서 전달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판소리고 중국은 경극이고 영국은 오페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판소리가 가장 민중들을 울렸지 않나요, 선생님? 그 민중들을 울리는 이제 그 추임새가 있는 거죠. 네. 얼씨구 지화자 잘한다. 잘한다.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얼씨구 지화자 하지만 그거 못하는 사람이 하면요 되게 어색하게 개입해요. 옳지. 어느 장단에 맞춰든지 네. 이 말 나오죠. 이게. 그게 뭔가 탁월한 감각이 필요한 거죠. 많이 들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한국의 대중가요와 지금의 아이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면 공연을 이 가수들이 혼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함께 공연을 하는 거죠. 가수는 한 템포 쉴 수도 있고 거기는 참여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케이팝이 과거의 그 판소리를 할 때 중간중간 흥을 집어 넣으면서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을 더 재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음악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닌 거죠.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늘 같이 호흡하려고 했던 판소리의 그런 것들이 항상 이식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우리나라 떼창이에요. 맞아요. 판소리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콜드플레이든지 콜드플레이 요즘 굉장히 핫하죠. 이 양반들이 이제 그 무대에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를 때 관객이 떼창으로 응원해 주니까 메탈리카라고 있거든요. 메탈리카가 정말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꼭 내한 공연을 해요. 이 떼창에 감동을 한 거예요. 마스터 파핏 해주는 거예요. 그 떼창 문화가 우리나라의 관객 호흡 문화죠. 좀 그 관객 호흡 문화가 그 탈춤이나 그 전통 퍼포먼스에서 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뭐 탈춤에서만 온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흥들이 춤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있었던 게 탈춤이었겠죠. 게다가 탈춤은 얼굴까지 가리고 힘들죠. 더 풍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서 보여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승자가 계속 있거든요. 네. 동작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다라는 게 예전부터 이론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더 크게 보이고 더 정교하게 보이는가에 대한 교육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게 저는 그대로 공연 문화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이제 케이팝 가수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우대를 받고는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소리꾼이나 광대, 좀 사회적인 위치가 좀 낮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누가 연습생이 지망해요. 그 가수 네. 되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꿈을 가지는 것도 막 대견하고 막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한 30년 전에는 뭐 그런 말 나오면 어휴, 뭐 공부는 안 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대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 분야가 아니라 이게 딴따라의 영역이었었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그 민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술인들은 정말로 약간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영화 왕의 남자 보십시오. 그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라스트라다라고 해서 우리 안소니 퀸과 젤소미나 나오는 거, 거기도 정말로 진짜 그 사회의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잖아요. 그 대접을 못 받았던 건 사실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약간 쉬운 표현을 하자면 씹어 먹을 정도가 아니면, 그 분야를 씹어 먹을 정도가 아니면 집에서 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밥벌이를 못 하니까 그런 어떤 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도
그런 일들을 좀 무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하대를 공식적으로는 하대를 받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이 판소리나 이제 마당극들이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으로 치면 나들이를 하듯이 음. 지역에 와서 그런 공연을 하고 하는 문화가 제법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공연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신분은 이러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예술적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그 당사자도 느꼈을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 힘든 민중들이 그런 공연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그 힘든 일상으로 또 군말 없이 돌아가는 그러네.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용을 하게 이게 그런 축제 혹은 그런 공연 장소를 굉장히 유치를 했을 것이고 유지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되게 그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공동체 결속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했던 거죠. 그런 공연을 통해서. 근데 그때 그런 공연에는 좀 약간 권력에 대한 풍자도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들어가니까 하루 마음껏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에서 대중예술이 조금 역설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오락과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어요. 아무리 그 엄한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치 풍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허용을 해줬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고 김영곤 씨가 나왔던 거 잘 돼야 될 텐데, 진짜로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그 비판 풍자를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통제를 안 했어요. 거기가 통제를 해버리면 사회가 정말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이 컨텐츠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와 함께 합니다. 그 판소리도 이제 관객들을 막 감정몰이를 해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이제 케이팝도 감정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이제 판소리와 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K-팝을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가사나 이런 것이 예전이 훨씬 시적이었고 지금은 조금 평이하다 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교적 문학적 기교를 좀 버리고 일상의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뱉는 언어들과 고민들을 담아내었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 박사님 말씀 맞는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시시한 가사를 쓰냐고 했지만, 그렇게 시시하고 가사하고 평이할수록 전 세계 청소년들이 공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그 고민과 고뇌는 다 똑같으니까. 그 K-팝 가수들의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피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니까 젊은 같은 세대들 간에 진짜 진솔한 소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K-팝이 원래 팝이잖아요. 그게 팝이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 언어였겠어요, 영어가. 근데 결국은 영어가 익숙해지면 하나하나씩 단어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를 이해를 못해도 아, 이게 어떤 뭔가 위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K-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어색하겠죠. 근데 이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저 노래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저도 약간 그럼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컨텐츠를. 그 트로트를 내가 영어로 가사를 바꿔가지고 내가 한번 음반을 내보자. 그 이제 뭐 무조건이야 이거를 노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음반사에 제의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안하셨어요? 했어요. 네. 와. 그 TV조선의 미스터 트로트에 대해 지원을 했거든요. 노 컨디션으로 나가겠다. 그랬더니 나이 제한에서 걸리더라고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40세 이상은 출전이 금지예요. 이것도 이상해. 왜 나이 차이를 돼요? 이제 뭐 인기가 이제 많아지니까 또 나이 허들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K-팝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 뮤직비디오, 의상, 안무까지 그 시각적인 요소들이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끌고 있잖아요. 이런 종합 컨텐츠화가 어떤 문화적 파급력을 불러일으킬까요? 지드래곤도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맞죠? 지드래곤도 아이돌이죠. 빅뱅이죠. 잭스키스도 아이돌이에요. 네. 아니 지드래곤의 어떤 해외 공연을 한번 이렇게 쫙 본 적이 있는데
그 공연 전체가 의상, 등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즐거움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 G드래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느꼈어요. 저도 가끔씩 뭐 그 콘서트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화면 뭐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TV상으로 보는 거와 현장에 가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황홀감 맞아요. 때문에 현장에 가고 거기서 정말 노래만 부른다고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귀뿐만 아니라 눈과 온몸으로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수라는 것이 단순히 뭐 잘생겼다, 뭐 노래가 좋다 이게 아니라 가수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회 노래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가 다 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싶은데 가요나 이런 건데 실력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할 수가 있지만 나는 노래를 못 부르지만 내가 어떤 의상이라든가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그 공연을 함께 한다면 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요즘에 K-팝 가수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 엔터테인먼트죠. 노래뿐만 아니라. 네, K-팝이 어느 선까지 올라왔느냐? 아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저희 사담 나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K-팝으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이 됐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두 분 보셨나요? 하도 말들을 많이 해서 보긴 봤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이제 K-팝이 단순히 그냥 음악 장르가 아닌 이 세계관으로 하나 된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근데 이제 하세요? 그거는 좀 흐름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K-팝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제작을 한다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는 거, 그 스토리를 네. 한 20년 전이나 혹은 10년 전에 그 제작진이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돈 안 나오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K-팝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과연 넣을 수 있을까? 왜냐면 그렇죠. 그 스토리를 K-팝이라는 도구 없이도 또 구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걸 대상으로. 근데 이거를 가장 흥미롭고 가장 몰입도 있게 하기 위해서 찾은 거잖아요. 전 세계의 무엇을. 근데 그렇죠. 그 K-팝을 찾아가지고 이름을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게 한 10년, 20년 전이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뭐 십자군 전쟁 얘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은 거죠. 데몬 헌터스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에 관련된 그 디테일들이 엄청 살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K-팝과 또 우리 전통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제 시너지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K-팝이 가야 할 방향이 이제 전통과 함께 가야 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은 K-팝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문화적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처음 보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내가 컨텐츠를 본다. 그러면 지겨워요. 저게 뭐지? 술탄이 저기서 뭐 나와? 술을 탄 건가?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약간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스토리보다는 이런 문화 너희 몰랐지? 하고 약간 강조를 했던 외국 드라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 폭망을 해버렸거든요. 이해가 안 돼, 저걸. 스토리가 아니라 그쪽 부수적인 무슨 뭐 그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장금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이게 낯선 해외에서 성공한 것도 뭐냐면 이런 거 몰랐지? 주몽은 활 잘 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기본 스토리가 탄탄한 가운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옆에 이제 이 놀이개도 차고 네. 또 이제 그 수저 밑에 휴지도 깔고 네. 그다음에 호랑이도 등장하고 이런 것이 재미 요소로 등장을 하고 큰 스토리 틀은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을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의식하고 있으면 티가 나거든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중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전통을 차용을 한다고 해서 위대한 그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뭔가 전통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하다 보면 그게 결국 전통에서 내려온 것이다. 좋은 내용을 전달을 잘하면 그걸 마주한 사람이 알아서
한국의 전통이 어떠하고 한국의 역사가 어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본인이 공부해 나갈 것이다. 이 지점이 예술이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것을 예술은 교육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예술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린 원래 무대 위에서 놀 줄 아는 민족입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감정과 열정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K-팝도 이야기와 전파의 힘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미디어로 확장하는 일, 바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